그날 하늘은 정말 무심했을까요? 아니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라 마치 숨겨진 레시피처럼 정해진 인연의 조합이었을까요? 한양에서 멀지 않은 작은 마을, 그 끝자락에 오래된 주막 하나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듯 지나가는 손님들만이 이곳의 쓸쓸함을 증명했지요. 주인은 남편과 어린 아들을 병으로 잃은 채 빚더미와 서툰 요리 솜씨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과부 소영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칙칙한 된장국처럼 짜고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장맛비가 쏟아지던 날, 운명은 예고 없이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비에 흠뻑 젖고 추위에 떨고 있던 한 아이, 7살밖에 안 되어 보이는 그 아이는 이름도 과거도 집도 잃은 채 오로지 배고픔과 두려움만 품고 있었습니다. 얘야, 어디서 왔느냐? 아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의 가슴을 후려친 것은 아이의 처참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이의 눈빛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자신의 아들처럼 같은 나이, 같은 눈빛. 그 순간 소영은 빚쟁이의 협박도 남은 쌀이 없다는 사실도 잊은 채 마지막 한 줌 쌀로 미음을 끓여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영이 고단한 손으로 떠놓은 된장국을 아이는 한술 떠 맛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머니, 이 된장국은 소금기가 너무 세요. 물을 조금 더 넣고 파를 송송 썰어 넣어야 맛이 살아납니다. 7살 아이의 입에서 궁중숙수의 비법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소영은 넋을 잃고 아이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인가? 거짓골로 떠돌던 이 아이가 어떻게 완벽한 요리의 이치를 꿰뚫고 있는가? 그 아이의 이름은 해찬. 그의 정체는 조선 최고의 궁중숙수가 독살 당하기 전 유일하게 피워보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절대미각과 모든 요리 비법을 물려받은 천재였지만 그 재주 때문에 목숨을 노려진 채 떠돌아다니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영, 그녀는 요리에 서툰 평범한 과부가 아니라 한 아이의 천재성을 깨우고 그가 진정한 요리사이자 한 인간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켜줄 운명의 어머니였습니다. 이제 역사에도 기록되지 않은 두 사람의 기적 같은 동행이 시작됩니다. 서로의 상처를 감쌌던 두 남은 사람이 궁중의 암투와 탐욕스러운 권력을 상대로 오로지 진심과 한 그릇의 맛으로 맞서는 이야기 상상해보세요. 눈먼 제목을 가진 궁중 요리 천재와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점원이라는 이름을 준 여인의 이야기를. 이들은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맛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미각이 아니라 마음으로 요리하라.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해찬과 소영이 써 내려갈 감동의 서사시 지금 함께 들여다보시겠습니까? 어머니, 이 된장국은 소금기가 너무 세요. 물을 조금 더 넣고 파를 송송 썰어 넣어야 맛이 살아납니다. 7살 배기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훗날 조선의 임금마저 눈물 짓게 만든 해찬이와 서툰 과부 어머니의 기막힌 인연이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양 근처 작은 고을에 소영이라는 과부가 살았습니다. 문 열어. 당장 열란 말이야. 거친 주먹이 주막 문짝을 두드렸지요. 소영은 부엌 구석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빚쟁이가 또 찾아온 것이지요. 석 달째 이자도 못 갚고 과부 주제에 버티기만 하고 남편을 여의고 3년째 혼자 꾸려가는 주막이었지만 양반집 교수로 자란 소영은 요리에 영젬병이었습니다. 손님은 뜸하고 빚만 불어났지요. 게다가 5살 어린 아들을 역병으로 잃은 뒤론 밥을 지어도 눈물만 그득했습니다. 제발 석 달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소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빚쟁이는 코웃음을 쳤지요. 석 달 보름 안에 못 갚으면 이 주막 날아가는 줄 알아. 빚쟁이가 돌아간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장대비가 쏟아졌지요. 소영은 주막문을 닫으려다 처마 밑에서 떨고 있는 조그만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지요. 누더기를 걸치고 온몸이 진흙투성이인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소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나이, 저 모습. 우리 아이랑 똑같구나. 죽은 아들이 떠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얘야, 어디서 왔느냐? 아이는 대답 없이 고개만 떨굴 뿐이었습니다. 소영은 더 묻지 않고 아이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부엌으로 달려가 남은 쌀을 꺼내 물을 붓고 불을 지펴냈지요. 서툰 솜씨로 끓인 미음이었지만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자, 이거라도 먹거라.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술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소영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냐? 해찬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소영은 해찬을 위해 서툰 솜씨로 아침상을 차렸지요. 된장국에 나물 몇 가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해찬은 상을 받아들고 국물 한 술 떴습니다. 그러더니 눈썹을 찌푸렸지요. 아주머니, 이 된장국은 소금기가 너무 세요. 소영은 깜짝 놀라 아이를 쳐다봤습니다. 그래? 어떻게 알았느냐? 물을 조금 더 넣고 파를 썰어 넣으면 맛이 살아날 거예요.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해찬은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달려갔지요. 솥뚜껑을 열고 물을 한 바가지 더 부었습니다. 파를 송송 썰어 넣고 불을 지펴냈지요. 재료 다루는 솜씨가 어찌나 능숙한지 어린아이가 아니라 숙수 같았습니다. 다 됐어요, 아주머니. 소영은 고쳐놓은 국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평생 처음 느껴보는 완벽한 맛이 혀끝에 퍼졌지요. 짜지도 싱겁지도 않고 파의 향이 은은하게 감돌았습니다. 소영은 숟가락을 놓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내가 정말 이걸 만든 게냐? 해찬은 고개를 떨구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궁중 숙수셨어요. 소영의 손이 멈췄지요. 궁중 숙수의 아들이라니. 그럼 왜 이 아이가 거지꼴로 떠돌아다니는 것일까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해찬이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소영을 도왔지요. 나무를 씻고 나무를 다듬고 국간장을 맞췄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파리만 날리던 주막에 손님이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지요. 어라, 여기 된장국 맛이 달라졌네. 국밥이 이렇게 맛있었나? 한 그릇 더 주시오. 소문은 빠른 법이지요. 사흘이 지나자 주막은 아침부터 손님으로 북적였습니다. 소영은 꿈을 꾸는 것만 같았지요. 하지만 이를 곱게 보지 않는 눈이 있었습니다. 마을의 실세 배대감이었지요. 배대감은 오래전부터 소영의 주막터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큰 길목에 자리 잡은 명당 자리였거든요. 과부주제에 장사가 잘 되니 기어오르려 드는구나. 배대감은 아전을 불러 엉뚱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 주막에 불시 단속을 나가라. 트집을 잡아서라도 영업을 못하게 만들어. 알겠사옵니다. 날이 저물던 저녁이었습니다. 주막 문을 벌컥 열고 아전 둘이 들이닥쳤지요. 관가에서 나왔다. 주인 어디 있느냐? 소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해찬이를 부엌 안쪽으로 재빨리 밀어넣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여기 있사옵니다. 이 주막 위생이 엉망이구먼. 아전이 부엌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은 가슴이 쿵쾅거렸지요. 그때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소영은 떨리는 손으로 옷소매를 여미고 아전 앞에 섰습니다. 내일 다시 오시면 안 되겠사옵니까? 오늘은 제발. 아전은 코웃음을 쳤지요. 배대감 나리께서 눈독 들인 터인데 과부가 어디 버티려고. 소영의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해찬이를 지켜야 해. 그날 밤 소영은 해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해찬아, 내 아들이 되어 주겠느냐? 해찬은 눈을 동그랗게 떴지요. 과부 혼자서는 주막을 지킬 수 없구나. 하지만 아들이 있으면 달라진다의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같은 아들이 하나 있었단다. 5살의 역병으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그때 아무것도 못해줬어. 약 한 첩, 밥 한 술 제대로 못 먹이고 보냈단다. 해찬은 소영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저 괜찮아요. 소영은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다.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반드시 지킨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호적소로 향했습니다.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해찬아, 이제 넌 내 아들이다. 해찬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날 밤, 소영은 잠든 해찬의 작은 손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놓지 않는다. 절대로. 이튿날 소영은 해찬과 함께 장에 나갔습니다. 마님, 무는 이렇게 단단한 걸로 골라야 해요. 해찬은 물을 두드리며 소리를 들었지요. 소리가 맑으면 속이 꽉 찬 거예요. 소영은 신기한 듯 해찬을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허허, 어린 것이 제법인걸. 뒤에서 쉰 목소리가 들렸지요. 돌아보니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걸쳤지만 눈빛만큼은 경륜이 가득했지요. 할멈, 누구시오? 소영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대답 없이 해찬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얘야, 손을 한번 보았구나. 해찬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손을 내밀었지요. 할머니는 해찬의 손바닥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내 아비 손이로구나. 해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 할멈, 할멈이 우리 아버지를 아세요? 모를 리가 있겠느냐? 주방에서 10년을 같이 일했는걸. 소영이 황급히 물었습니다. 그럼 혹시 할멈께서도 공중에 그랬지? 매화라고 하느니라. 매화. 할멈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지요. 내 아비민 서방. 참 억울하게 갔구나. 해찬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할멈, 우리 아버지가 정말 독을 탔나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헛소리. 내 아비는 평생 요리로 사람을 살린 사람이다. 매화 할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군가 내 아비를 없애려고 꾸민 일이지. 소영은 해찬을 꼭 끌어안았지요. 매화 할멈은 해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얘야, 잘 들어라. 요리의 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느니라. 해찬은 고개를 들어 할멈을 쳐다봤지요. 하나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고 하나는 사람을 살리는 약이다. 약이요. 그렇다. 내 아비는 그걸 아는 사람이었어. 매화 할멈은 품에서 조그만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펼쳐보니 말린 약초 몇 가지가 들어있었지요. 이 할멈이 내게 가르쳐 주마. 진짜 요리가 뭔지를 해찬은 할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 할멈, 제발 가르쳐 주세요. 매화 할멈은 해찬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좋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복수가 아니라 살림이 요리의 길이니라. 그날부터 해찬은 매일 새벽 매화 할멈을 찾아갔습니다. 할멈은 약초를 다루는 법부터 가르쳤지요. 이 당귀는 피를 맑게 하고 이 황기는 기운을 돋운다. 오 할멈, 이걸 요리에 넣는 거예요. 그렇지. 약이 곧 음식이고 음식이 곧 약이니라. 해찬은 눈을 반짝이며 배웠습니다. 한편 주막에서는 소영이 혼자 분주했지요. 아침 미닫이 일어나 나무를 씻고 팔을 다듬고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정성만큼은 가득했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갈짓날이 빗나가는 바람에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아이고. 소영은 헝겊으로 손을 동였지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선 비늘을 벗기다 손바닥이 찢어지고 쌀을 일다 손톱이 깨져도 참았습니다. 해찬이가 돌아오면 재료가 준비되어 있어야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해찬이가 할멈에게서 돌아와 부엌으로 들어서는 순간이었지요. 소영의 두 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손가락마다 붕대가 감겨 있었고 손등은 긁힌 자국 투성이었지요. 마님,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해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거? 괜찮다요. 소영은 손을 뒤로 숨기며 웃었지요. 제가 할게요. 마님은 쉬세요. 아니다. 내가 요리에 집중해야지. 하지만 소영은 해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얘야, 괜찮단다. 이 손은 내가 못해준 것들을 해주려고 있는 거란다. 해찬의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마님, 너는 할멈께 열심히 배우고 이 어미는 내가 편히 요리할 수 있게 돕는 게 맞는 거다. 소영은 해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해찬은 소영이 잠든 뒤 몰래 부엌으로 나왔지요. 칼을 쥐고 나무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일 쓸 재료들을 미리 다듬어 놓았습니다.
마님이 다치지 않게 내가 미리 해 놓자. 다음날 아침 소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부엌에 재료들이 가지런히 썰려 있었거든요. 혜찬아, 내가 했구나. 마님도 절 해주시잖아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지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순간 진짜 모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닷새 뒤였습니다. 배대감이 사또를 앞세우고 주막에 들이닥쳤지요. 관가에서 나왔다. 주인은 나와라. 소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또 옆에서 배대감이 비죽이 웃고 있었지요. 사또 나리, 이 주막이 요즘 장사가 잘 된다던데 음식이 제대로인지 확인해 보셔야지요. 그렇게 사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당장 음식을 내오너라. 소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혜찬이 소영의 치마를 꼭 잡았습니다. 마님, 제가 할게요. 안 된다. 내가 나서면 더 위험해진다. 괜찮아요. 우리 둘이 함께 하면 돼요? 혜찬은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소영도 뒤따라 들어갔지요. 마님, 무 썰어주세요. 얇게요. 알았다. 소영은 떨리는 손으로 칼을 쥐었습니다. 혜찬은 솥에 물을 붓고 불을 지펴냈지요. 된장 한 숟가락, 국간장 반 숟가락. 혜찬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소영이 썬 물을 솥에 넣었지요. 마님이 썰어주신 무가 제일 맛있어요. 정말이냐? 네, 정성이 느껴져요. 두 사람은 숨을 죽이며 국을 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기 시작했지요. 혜찬은 코를 벌름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지금이에요. 불을 껐습니다. 파를 송송 썰어 넣고 참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렸지요. 다 됐어요. 마님. 소영은 떨리는 손으로 사발에 국을 담았습니다. 밖으로 나가 사또 앞에 놓았지요. 자, 맛보시옵소서.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술 떠서 입에 넣었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또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이, 이게 뭐요? 된장국이옵니다. 된장국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사또는 숟가락을 놓지 못했습니다. 한 그릇을 순식간에 비웠지요. 한 그릇 더 주시오. 배대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사또 나리, 이건 분명 무슨 수작이. 닥쳐라. 이런 맛을 보고도 트집을 잡겠다는 게냐. 사또는 배대감을 노려봤습니다. 배대감, 그대가 이 주막을 탐낸다는 소문을 들었소. 하지만 이런 솜씨라면 보호받아 마땅하오. 배대감은 이를 갈았지요. 소영과 혜찬은 부엌 구석에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해냈어. 우리가 해냈어.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장에 나간 소영이 허둥지둥 달려왔지요. 혜찬아, 큰일 났다. 무슨 일이세요? 마님, 소금이 없어. 소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소금 장수가 오질 않아. 고을 전체에 소금이 한 톨도 없단다. 혜찬은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조그만 항아리를 열어보니 바닥이 훤히 보였지요. 이건 배대감 지디예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주막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소영이 문을 열자 마을 김서방이 서 있었습니다. 소영 마님, 큰일입니다. 배대감이 소금 유통을 틀어막았어요. 뭐라고요? 고을 소금 장수들한테 협박을 했답니다. 이 주막에 소금 팔면 장사 못하게 하겠다고. 소영은 주저앉았습니다. 어쩌면 좋단 말이냐. 소금이 없으면 음식을 만들 수 없었지요. 혜찬은 소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님, 괜찮아요.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 바다로 가요. 다음날 새벽이었습니다. 혜찬과 소영은 술독에 큰 독을 싣고 바닷가로 향했지요. 한 시즌을 달려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마님, 바닷물을 길어요. 바닷물을, 네, 소금을 직접 만들 거예요. 소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바가지로 물을 퍼담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지요. 두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며 독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막으로 돌아와 마당에 큰 솥을 걸었습니다. 혜찬이 매화 할멈께 배운 대로 뽕나무 가지를 꺾어왔지요. 이 나무재를 넣으면 소금이 더 빨리 만들어져요. 바닷물을 붓고 불을 지펴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기 시작했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소영과 혜찬은 교대로 불을 지펴냈습니다. 마님, 주무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다.
함께하자 두 사람은 밤새 불을 지켰지요. 새벽이 밝아올 무렵이었습니다. 속바닥에 하얀 소금이 보석처럼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됐어요. 해찬의 목소리에 소영이 벌떡 일어났지요. 정말이군. 정말 두 사람은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막 담장 너머로 사람들이 하나 둘 나타났지요. 김서방, 두부 장수, 나물 장수, 떡 장수. 손에는 저마다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소영 마님, 이거라도 쓰세요. 김서방이 무 한 주리를 내밀었습니다. 배대감이 뭐라 해도 우리가 도와야지요. 이웃들이 하나씩 재료를 놓고 갔습니다. 소영은 눈물을 글썽였지요. 해찬도 이웃들께 깊이 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해찬의 솜씨가 소문나자 고을원님이 직접 찾아왔지요. 내 나이가 겨우 7이라는데 이 맛이 어찌 가능하냐. 그저 정성껏 만들었을 뿐이옵니다. 주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뒤, 한양 어전 경합이 있다. 우리 고을 대표로 내가 나가거라. 소영은 깜짝 놀라 해찬을 끌어안았지요. 나이가 아직 어린아이인데 걱정 마시오. 이 아이라면 할 수 있어. 배대감은 이 소식을 듣고 이를 갈았습니다. 저놈을 그냥 둘 수는 없다. 경합 사흘 전 밤이었습니다. 해찬이 내일 쓸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지요. 소영은 안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 그림자 하나가 담을 넘어 부엌으로 스며들었지요. 자객이었습니다. 아이가 재료에 숨어들어 무와 나물 사이에 독초를 살짝 끼워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해찬은 평소처럼 나물을 씻어 썰기 시작했지요. 독초가 섞인 줄도 모르고 국을 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맛을 봐야지. 해찬은 국물 한 수를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으억, 해찬이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지요. 사발이 와르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해찬아. 소영이 부엌에서 달려왔습니다. 해찬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쓰러졌지요. 해찬아. 해찬아. 정신 차려. 소영은 해찬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눈을 뜨지 못했지요. 입술이 파래지고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안 돼, 안 돼. 또 이렇게 보낼 순 없어. 소영은 해찬을 업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맨발이었지요. 돌뿌리에 발이 찢어지고 가시에 살이 베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구 좀 살려주세요. 소영의 울부짖음이 마을을 울렸습니다. 의원집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나오질 않았지요. 배대감이 미리 손을 써 놓은 것이었습니다. 소영은 무릎이 깨져 피가 흘러도 계속 뛰었습니다. 제발, 제발 이 아이만은. 마침내 매화 할멈의 움에 도착했습니다. 오 할멈. 할멈, 매화 할멈이 문을 열었지요. 이게 무슨... 해찬이가, 할멈은 재빨리 해찬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입을 벌려 혀를 보더니 재빨리 약초를 다리기 시작했지요. 독초다. 빨리 해독하지 않으면... 소영은 해찬의 손을 꼭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해찬아, 정신 차려. 어미가 여기 있다. 어미가 지킨다. 한 시즌이 지났습니다. 할멈이 급히 달인 해독약을 해찬의 입에 부었지요. 또 한 시즌이 흘렀습니다. 해찬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작은 신음소리가 났지요. 해찬. 소영은 해찬을 끌어안았습니다. 해찬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소영의 얼굴이 보였지요. 눈물, 코, 흙먼지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맨발은 피투성이었고 치마는 찢어져 있었습니다. 해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소영은 그 말에 와락 울음을 터뜨렸지요. 그래, 어미다. 내 어미가 여기 있다. 해찬은 소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괜찮아요. 어머니가 지켜주셔서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순간 진짜 모자가 되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해찬은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은 아직 나른했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했지요. 소영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해찬아, 아직 일어나면 안 된다 어머니. 괜찮아요. 해찬은 천천히 일어나 앉았지요. 경합을 포기하자. 목숨이 우선이다.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안 돼.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쩌려고. 소영은 해찬의 손을 꼭 잡았지요. 해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그 맛을 잊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냐? 독초에 쓴 마디요. 혀끝에 아직 남아있어요. 해찬은 눈을 감고 어제의 감각을 떠올렸지요. 쓰고, 떨고, 혀가 얼얼하던 그 마디였습니다. 매화 할멈께서 그러셨어요. 독도 제대로 알면 약이 된다고요? 하지만, 어머니, 이 맛을 약으로 바꿀 수 있어요. 저 할 수 있어요. 해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소영은 한참을 해찬을 바라보다 한숨을 내쉬었지요. 알았다. 하지만 내가 옆에서 지킨다 은혜. 어머니오. 해찬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비틀비틀 걸음이었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매화 할멈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얘야, 정말 하겠느냐? 네, 할멈, 좋다. 독초에 독을 푸는 약초를 가르쳐 주마. 할멈은 품에서 말린 미나리를 꺼냈지요. 이 미나리는 피를 맑게 하고 독을 씻어낸다. 미나리요? 그렇다. 그리고 식초를 더하면 독성이 중화되느니라. 해찬은 코를 벌렁거리며 미나리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 향과 독초의 쓴맛을 섞으면 머릿속에 요리가 그려지기 시작했지요. 사흘 밤낮을 해찬은 부엌에 틀어박혔습니다. 독초 한 줌, 미나리 3줌, 식초 한 숟가락. 배합을 바꿔가며 맛을 봤지요. 너무 쓰면 미나리를 더하고 싱거우면 식초를 조금 넣었습니다. 소영은 밤새 해찬 옆을 지켰습니다. 해찬아, 좀 쉬어라. 조금만 더요. 어머니 밥이라도 먹어야지. 소영이 죽 한 그릇을 떠다 주었지요. 해찬은 몇 술 뜨다 말고 또 솥앞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나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이거다. 해찬의 외침에 소영이 벌떡 일어났지요. 됐어요. 어머니. 완성됐어요. 솥 안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해찬은 국물을 사발에 떠서 소영에게 건넸지요. 어머니, 맛 좀 봐주세요. 소영은 조심스럽게 한술 떴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처음엔 살짝 쓴맛이 혀끝을 스치더니 곧 미나리의 향긋함이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식초의 새콤함이 뒤를 따르며 모든 맛이 하나로 어우러졌지요. 이게 독초를 넣은 요리란 말이냐? 네, 어머니. 독이 약이 됐어요. 매화 할멈도 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허. 내 아비도 이 맛은 못 만들었을 게다. 이 정말이세요. 그렇다. 너는 내 아비를 넘어섰느니라. 해찬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지요. 고맙습니다. 할멈. 다음 날 배대감이 이 소식을 듣고 이를 갈았습니다. 독초를 먹이고도 살아났다니 그것뿐만이 아니옵니다. 그 독초로 요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뭐라. 배대감은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지요. 경합에 나가기 전에 없애야 한다. 저 모자를 당장 없애. 배대감의 눈빛이 더욱 사악하게 빛났습니다. 한편 주막에서는 해찬과 소영이 손을 꼭 잡고 있었지요. 어머니, 이제 경합만 남았어요. 그래, 우리 이길 수 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경합을 이틀 앞둔 밤이었습니다. 해찬은 짐을 꾸리다 말고 멈칫했지요. 아버지가 남긴 낡은 보자기 뭉치가 손에 잡혔습니다. 아버지 보자기를 풀자 누런 종이 뭉치가 나왔지요. 조리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안쪽만 남아 있었거든요. 해찬은 촛불을 가까이 대고 들여다봤습니다. 인삼석냥, 녹용 2냥, 영지 5냥, 귀한 약재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있. 어찌요. 하지만 그 옆에 묘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월 대보름, 3천석 부족, 듀월 단오, 4천석 부족, 지게 뭘까? 해찬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때 소영이 방으로 들어왔지요. 해찬아, 아직 안 자고 뭐 하느냐? 어머니, 이 조리서 좀 보세요. 소영은 촛불을 가져와 조리서를 들여다봤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이건 어머니, 왜 그러세요? 해찬아, 이건 조리서가 아니더이네.
진상품 장부란다. 궁으로 올라가야 할 물품 목록이지요. 소영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었습니다. 여기 적힌 진삼성량. 이건 임금께 올릴 약재다. 하지만 옆에 부족이라 적혀 있구나. 그럼 누가 빼돌렸다는? 그렇단다. 해찬의 가슴이 쿵쾅거렸지요. 아버지가 이걸 알아냈구나. 그래서 소영은 해찬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이걸 고발하려 독살 누명을 쓰신 게다. 해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 훌륭한 분이셨다.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지요. 소영이 재빨리 조리서를 해찬 품에 넣었습니다. 숨겨라. 이걸 누가 알면 큰일 난다. 해찬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리서를 옷깃숙이 감췄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배대감의 하인이 주막으로 찾아왔지요. 소영이라는 과부, 어디 있느냐? 소영이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요? 배대감 나리께서 부르신다. 당장 따라오너라의 소영은 해찬을 돌아봤습니다. 해찬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괜찮아요, 어머니. 저 여기서 기다릴게요. 소영은 배대감 댁으로 끌려갔습니다. 배대감은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소영을 내려다봤지요. 과부, 내 아들놈이 가진 조리서를 내놓아라. 이 조리서요? 그런 건 없사옵니다. 거짓말. 민서방의 아들이라며. 그놈이 분명 뭔가 남겼을 게다. 배대감이 탁자를 꽉 내리쳤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저었지요. 정말 모르는 일이옵니다. 배대감은 소영의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이것들이 경합에서 이기면 내 비리가 들통난다. 그 조리서만 없애면 소영은 그제야 깨달았지요. 배대감이 진상품을 빼돌린 장본인이구나. 배대감이 협박을 놓았습니다. 경합 포기해라. 안 그러면 내 아들도 내 남편처럼 독을 먹이겠다. 소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안 됩니다. 뭐라? 우리 아들은 경합에 나갑니다. 나리께서 뭐라 하셔도 막지 못할 겁니다. 소영은 배대감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났지요. 배대감은 이를 갈며 외쳤습니다. 좋다. 그럼 경합장에서 죽는 꼴을 보거라. 소영이 주막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낯선 사내 하나가 마당에 서 있었지요. 누구시오? 소영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사내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사 박문수라 하오구. 어사, 그렇소. 경합 심사를 위해 한양에서 내려왔소이다. 소영은 황급히 절을 올렸지요. 소인의 집에 어사 나리께서 오시다니, 다니요. 일부러 찾아온 것이니 괜찮소. 박문수는 주위를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해찬이라는 아이가 여기 있소. 네, 그런데 어찌 그 아이를 아오. 소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혹시 나리께서도 저희를 해치러? 아니요. 천만에 박문수가 손을 내저섰습니다. 민서방은 내 스승이었소. 스승이라니요. 박문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15년 전 나는 승정원 말단서리로 진상품을 관리했소. 민서방과 자주 마주치며 그분께 요리의 이치를 배웠지요. 스승처럼 따르던 분이었소. 그럼 나리께서는? 스승께서 돌아가시던 날 나는 궁박에 있었소. 약재를 구하러 갔다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박문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승께선 독살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 계셨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소이다. 날이 그 뒤로 15년 나는 스승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려 어사가 되었소. 이 박문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배대감이 진상품을 빼돌렸다는 걸 알았소. 하지만 증거가 없소. 조리서가 있사옵니다. 소영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해찬을 불러 조리서를 꺼내게 했지요. 박문수는 조리서를 펼쳐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것이 스승께서 남기신, 네, 이걸로 배대감을 잡을 수 있지 않사옵니까? 박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오. 반쪽밖에 없지 않소. 반쪽이요? 스승께서 두 권으로 나누어 숨기셨을게요. 하나는 증거, 하나는 열쇠. 해찬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리. 그럼 나머지 반쪽은 어디 있을까요? 아마도 배대감이 가지고 있을게요. 박문수는 조리서를 해찬에게 돌려주었지요. 경합에서 이기시오. 네, 그것이 유일한 길이요. 임금 앞에서 이기면 배대감도 함부로 못하오. 박문수는 해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스승의 아들이란
꼭 이겨주시오. 해찬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최선을 다하겠사옵니다. 이날이 박문수가 돌아간 뒤였습니다. 소영은 해찬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해찬아, 우리 반드시 이긴다우네. 어머니.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릴게요.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배대감이 이미 최후의 술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경합 전날 밤이었습니다. 주막 문이 벌컥 열렸지요. 배대감이 하인 5-6명을 거느리고 들이닥쳤습니다. 조리서를 내놓아라. 해찬은 소영 뒤로 재빨리 숨었지요. 이미 말씀드렸지 않사옵니까? 조리서는 없다고. 거짓말. 어사놈이 다녀간 걸 내가 다 안다. 배대감이 하인들에게 고개짓을 했습니다. 뒤져라. 구석구석 다 뒤져. 하인들이 부엌으로 안방으로 마구 쏟아져 들어갔지요. 장독을 엎지르고 이불을 찢었습니다. 그만두시오. 당장 그만두란 말이오. 소영이 소리쳤습니다. 배대감은 비죽이 웃으며 다가왔지요. 조리서만 내놓으면 그만두지 없다니까요. 그럼 저 아이를 내놓아라. 배대감이 해찬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소영이 배대감 앞을 가로막고 섰지요. 내 아들에게 손대면 가만 안 둔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배대감이 소영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과부주제에 어디서 나대. 소영은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 해찬 앞을 막았지요. 안 됩니다. 내 살아있는 한 우리 아들은 못 건드립니다. 하인 하나가 소영을 밀쳐냈습니다. 소영은 부딪히며 머리를 찧어 피가 흘렀지요. 어머니. 해찬이 울부짖으며 달려갔습니다. 괜찮다. 해찬아. 소영은 비틀비틀 일어섰습니다. 그러더니 부뚜막 쇠소들 번쩍 들어올렸지요. 감히 내 아들한테 한 발짝만 더 다가와 봐라. 이걸로 머리통을 깨버리겠다. 소영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죽은 아들을 지키지 못한 후회가 해찬을 잃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지요. 하인들이 주춤 뒤로 물러섰습니다. 배대감이 이를 갈며 소리쳤지요. 이것들이 주인을 모자라보고 당장 덤벼. 하인들이 다시 달려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짓이냐. 문 밖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지요. 원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배대감의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쳐들어오다니. 배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원님 나리, 이건 오해입니다. 당장 물러가지 못할까. 원님의 호통에 배대감은 하인들을 데리고 물러갔지요. 원님이 소영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소. 고맙사옵니다. 나리. 소영은 그제야 쇠소들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해찬이 소영을 끌어안았지요. 어머니. 어머니, 괜찮다. 우리 아들, 내가 지켰다. 소영은 해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잠들었지요. 내일이면 경합입니다.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경합 당일 새벽이었습니다. 해찬은 아직 잠들어 있었지요. 창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자 둘이 방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해찬의 입을 틀어막고 번쩍 들어올렸지요. 해찬이 버둥거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자객들은 해찬을 업고 담을 넘었습니다. 한편 소영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해찬아, 일어났느냐? 대답이 없었습니다. 소영은 이상한 느낌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해찬아, 방은 텅 비어 있었지요. 창문이 활짝 열려 있고 이불만 구겨져 있었습니다. 해찬아. 해찬아. 소영은 마당으로 뛰쳐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지요. 그때 담장 밑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해찬의 놀이개였습니다. 납치당했구나. 소영의 다리에 힘이 풀렸지요. 한편 해찬은 어둑한 창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배대감이 횃불을 들고 들어왔지요. 어린 놈, 내가 경합에 나가면 내 비리가 들통난다. 제발, 어차피 내 혓바닥은 이제 쓸모없어진다. 배대감이 손짓을 하자 하인이 작은 병을 들고 왔습니다. 이걸 먹여라. 하인들이 해찬의 입을 벌리고 약을 쏟아부었지요. 갸객. 해찬은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약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혀끝이 얼얼해지기 시작했지요. 이건 혀의 감각을 없애는 독약이다. 내 재주가 아무리 뛰어나도
맛을 못 느끼면 소용없지. 배대감은 비죽이 웃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해찬은 바닥에 쓰러져 혀를 만져봤지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침을 삼켜도 입술을 깨물어도 감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끝났. 이제 끝이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이었습니다.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나가거라. 경합장으로 하인들이 해찬을 질질 끌고 나왔지요. 경합장 입구에 내던졌습니다. 어서 들어가. 네, 재주 한번 보여봐라. 해찬은 비틀비틀 일어났습니다. 경합장 안으로 들어서니 소영이 달려왔지요. 해찬아. 어디 갔었느냐? 어미가 얼마나 찾았는지 소영은 해찬을 껴안았습니다. 해찬은 소영의 품에 안겨 울먹였지요. 어머니,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냐? 맛을 못 느껴요. 소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혀가 감각이 없어요. 소영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안 돼. 이럴 수가. 그때 경합을 알리는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쿵. 해찬은 소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무슨 소리냐? 맛을 못 느끼는데 어떻게, 어머니가 곁에 있잖아요. 저 할 수 있어요. 해찬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경합장 안은 북적거렸습니다. 각 고을에서 온 숙수들이 저마다 답배 섰지요. 해찬도 자리에 섰습니다. 소영이 옆에 바짝 붙어 섰지요. 해찬아, 내가 옆에서 돈마으네. 어머니 심사위원석에 임금이 앉았습니다. 박문수 어사가 그 옆에 섰지요. 자, 시작하거라.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해찬은 재료를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무, 파, 된장, 소금. 손을 뻗어 물을 집었지만 촉감만 느껴질 뿐이었지요. 맛을 모르는데 어떻게 요리를 하지? 소영이 해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얘야, 눈을 감아봐라. 은혜, 내가 평소에 하던 대로 천천히 해보자. 해찬은 눈을 감았습니다. 물을 썰기 시작했지요. 칼날이 물을 가르는 소리가 또박또박 들렸습니다. 아, 소리가 들려. 다음은 파였습니다. 송송 썰면서 파의 향을 맡았지요. 파, 향이 올라온다. 솥에 물을 붓고 불을 지펴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요. 어머니, 무 넣어주세요. 그래, 소영이 썬 물을 솥에 넣었습니다. 해찬은 솥 앞에 쪼그려 앉아 끓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글보글. 거품이 올라오는 소리가 점점 커졌지요. 지금이에요. 된장 한 숟가락을 떠서 넣었습니다. 국물이 펄펄 끓기 시작했지요. 해찬은 국자로 저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서툰 손으로 물을 썰어주시던 그 두께. 소영의 손은 늘 조금씩 두꺼웠지요. 그래서 무가 푹 익으려면 조금 더 끓여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해찬은 참았습니다. 다른 숙수들은 벌써 불을 끄고 있었지요. 하지만 해찬은 기다렸습니다. 끓는 소리가 잔잔해질 때까지. 지제예요. 어머니 와랐다. 소영이 불을 껐습니다. 파를 송송 썰어 넣고 참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렸지요. 칙, 기름이 뜨거운 국물에 닿으며 향이 확 올라왔습니다. 해찬은 코로 향을 깊이 들이마셨지요. 됐다. 사발에 국을 담았습니다. 심사위원석으로 가져갔지요. 배대감이 비죽이 웃고 있었습니다. 혀가 마비된 주제에 무슨 요리를 만들었겠나. 임금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술 떠서 입에 넣었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임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뭐냐? 된장국이옵니다. 전하, 된장국이 어찌 이리 깊은 맛이 나는? 임금은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박문수 어사도 맛을 봤지요. 눈을 감고 한참을 음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의 맛이요. 아니, 그보다 더 깊수. 배대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임금이 빈 사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아이가 우승이다. 주위가 술렁거렸지요. 다른 숙수들이 만든 음식은 화려했습니다. 전복전, 홍합탕, 산적. 하지만 해찬의 된장국이 이긴 것입니다. 배대감이 벌떡 일어났지요. 이건 말이 안 되옵니다. 무엇이 말이 안 되는가?
저 아이는 겨우 7살 아이옵니다. 게다가 거지 출신이 그래서 어쩌자는 것이냐. 임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나이가 중요한가? 출신이 중요한가? 맛이 전부다. 배대감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지요. 박문수 어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사옵니다. 말해보거라. 이 국에서 묘한 향이 납니다. 박문수는 코를 벌렁거리며 사발을 들이켰지요. 이건 당귀 향이옵니다. 그것도 30년 묵은. 해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사옵니다. 나리. 매화 할멈께서 주신 약재를 조금 넣었습니다. 매화? 수락관 상국 매화 말이냐? 그렇사옵니다. 박문수는 배대감을 돌아봤지요. 배대감, 30년 묵은 당귀는 진상품이 아니오. 어떻게 민간에 흘러나왔소? 배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게다가 이 향, 영지버섯도 섞여 있어. 박문수가 다그쳤지요. 영지버섯 역시 진상품이오. 대감, 설명 좀 해주시겠소? 나는 모르는 일이오. 그때였습니다. 해찬이 품에서 조리서를 꺼냈지요. 이것을 보시옵소서. 임금이 조리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펼쳐보니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지요. 이게 무엇이냐? 제 아버지께서 남기신 진상품 장부입니다. 박문수가 설명했습니다. 15년 전 궁중 숙수민 서방이 진상품 횡령을 고발하려다 독살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사옵니다. 뭐라? 이 장부에 모든 증거가 있사옵니다. 누가 언제 얼마나 빼돌렸는지. 임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장부를 넘기며 읽어 내려갔지요. 인삼 성냥 부족, 노경 2냥 부족, 영지 5냥 부족. 임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배대감, 이게 사실이냐? 저는 억울하옵니다. 닥쳐라. 당장 옥에 가두어라. 금군들이 달려들어 배대감을 붙잡았지요. 배대감이 발버둥 쳤습니다. 전 억울하옵니다. 하지만 금군들은 배대감을 끌고 나갔습니다. 경합장이 조용해졌지요. 임금이 해찬을 내려다봤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해찬이라 하옵니다. 전하, 은동이? 해찬아, 참으로 장하도다. 내 아비의 억울함을 풀었구나. 해찬은 눈물을 글썽이며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사옵니다. 전하, 저도, 소영도 해찬 옆에 무릎을 꿇었지요. 임금이 2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를 수락안으로 불러들리겠노라. 그 말에 해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종구하오나 사양하겠사옵니다. 전하, 주의가 술렁거렸지요. 무슨 까닭이냐? 해찬은 소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궁중의 산의 진미보다 우리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따뜻한 밥상이 더 좋사옵니다. 소영은 해찬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지요. 임금도 빙긋이 웃었습니다. 좋다. 내 뜻대로 하거라. 경합이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박문수 어사는 금군들을 이끌고 배대감 저택으로 향했지요. 문을 열어라. 금군들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배대감의 하인들이 우왕좌왕 도망쳤지요. 찾아보시오. 박문수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커다란 창고 문을 열었지요. 안에는 온갖 귀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인삼, 녹용, 영지버섯, 진주, 비란. 모두 진상품으로 올라가야 할 것들이었지요. 이것 보시오. 15년치가 여기 다 있어. 박문수는 장부를 꺼내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해찬의 조리서에 적힌 물품들이 눈앞에 있었지요. 증거가 확실하오. 배대감, 할 말이 있어. 배대감은 무릎을 꿇고 푹 땅바닥에 이마를 짖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잘못했사옵니다. 이제 와서 용서라니. 박문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15년간 나라를 속이고 백성을 괴롭혔소. 무고한 사람을 죽였소. 나리, 민서방은 이 비리를 알고 고발하려다 죽임을 당했소. 그 아들까지 죽이려 들었지 않소. 배대감은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박문수가 금군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이끌고 가거라. 임금께 아뢰고 엄벌에 처할 것이다. 금군들이 배대감을 붙잡아 끌고 나갔습니다.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배대감의 울부짖음이 저택을 울렸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지요. 한편 주막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해찬이 축하한다. 과부댁도 고생 많으셨어. 떡과 술이 오갔고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지요. 해찬은 소영 옆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 끝났구나. 소영은 해찬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내 아비도 이제 편히 쉬실 게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무슨 소리냐? 내가 다 한 거란다. 아니에요. 해찬은 소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밤새 재료 다듬어 주시고 제가 아플 때 지켜주시고 배대감한테 맞서주셨잖아요. 소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요. 얘야, 그건 어미로서 당연한 일이다. 저도 어머니 아들이 돼서 참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그때 박문수 어사가 주막으로 찾아왔지요. 축하하오 해찬. 날이 어서 오십시오. 소영이 황급히 자리를 내왔습니다. 박문수는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지요. 이것이 스승께서 남기신 조리서의 나머지 반쪽이요. 해찬은 보자기를 받아 펼쳐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아버지, 스승께서는 내가 훌륭한 숙수가 되길 바라셨을게요. 네, 나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문수는 해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스승이 자랑스러워 하실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주막은 예전보다 더 번창했지요. 해찬의 소문이 퍼지면서 손님들이 꼬리를 물고 찾아왔습니다. 해찬이 만든 된장국 한 그릇 주시오. 여기 국밥 둘이요. 소영은 정신없이 손님을 받았지요. 해찬은 부엌에서 쉴 새 없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궁궐에서 내관이 찾아왔지요. 해찬이라는 아이가 여기 있느냐? 네, 여기 있사옵니다. 소영이 해찬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내관은 임금의 전교를 펼쳤지요. 전교하노라. 해찬을 수라간 숙수로 임명하니 즉시 입궁하라. 소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해찬은 차분히 대답했지요. 송구하오나 전하의 뜻을 받을 수 없사옵니다. 고모어라. 임금의 명을 거역한단 말이냐. 제게는 이미 할 일이 있사옵니다. 해찬은 소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돕는 일 말입니다. 내관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요. 너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게냐? 수라가는 천하의 숙수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이다. 알고 있사옵니다. 하지만 제 자리는 여기입니다. 해찬은 주막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손, 해진 행주, 삐걱거리는 마루. 하지만 이곳이 해찬에게는 세상 어디보다 소중한 곳이었지요. 여기서 어머니와 함께 손님들께 밥 한 그릇 정성껏 차려드리는 게 제 꿈이옵니다. 소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해찬을 끌어안았지요. 내관은 한참을 두 사람을 바라보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다. 전하께 그대로 아뢰겠노라. 내관이 돌아간 뒤였습니다. 매화 할멈이 주막으로 찾아왔지요. 허허, 수라간을 거절하다니. 내 아비도 못한 일을 했구나, 할멈. 해찬은 할멈께 절을 올렸습니다. 잘한 선택이다. 진짜 요리는 화려한 곳에 있지 않느니라. 고맙습니다. 할멈, 앞으로도 사람을 살리는 요리를 하거라. 명심하겠습니다. 매화 할멈은 빙긋이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소영과 해찬은 마당에 나란히 앉았지요. 달빛이 두 사람을 화사하게 비쳤습니다. 해찬아, 후회 안 되겠느냐? 무엇을요? 수라간에 가면 내 재주를 더 펼칠 수 있었을 텐데. 해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여기가 제일 좋아요. 정말이냐? 내 어머니가 계신 곳이 제 자리예요. 소영은 해찬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고맙구나. 우리 아들 저야말로 고마워요. 어머니 두 사람은 달빛 아래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해찬은 25 청년이 되었고 소영은 50 넘긴 중년이 되었지요. 두 사람은 여전히 산골 작은 주막을 지켰습니다. 주막은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로 붐볐지요. 해찬이 손맛은 정말 끝내주지. 소영 마님이 쌀 씻어주시면 밥맛이 달라.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한 젊은 나그네가 주막에 들어섰지요. 주인장, 국밥 한 그릇 주시오. 해찬이 정성껏 국밥을 끓여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끈한 국밥이었지요. 나그네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음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게 진짜 맛이로구나. 그저 정성껏 끓였을 뿐이옵니다. 주인장,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소? 말씀하시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뭐라고 생각하시오?
해찬은 잠시 생각하다 부엌을 돌아봤습니다. 소영이 쌀을 씻고 있었지요. 허리는 굽었지만 손길만큼은 여전히 정성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나누는 따뜻한 밥상입니다. 나그네는 빙긋이 웃었습니다. 좋은 답이요. 국밥을 다 먹고 나그네가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소영이 부엌에서 나왔지요. 손님, 이것도 드시고 가시오. 작은 접시에 인절미 몇 조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겁니다. 나그네는 인절미를 한 입 빼어 물었지요. 아, 이 맛 어떠신가요? 어릴 적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그 맛이요. 나그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소. 오래 잊고 있던 걸 떠올렸소. 나그네는 해찬의 손을 꼭 잡았지요. 주인장, 이 주막 오래오래 지켜주시오. 그러겠습니다. 나그네가 떠난 뒤였습니다. 소영은 마당 평상에 앉아 쉬고 있었지요. 해찬이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피곤하시죠? 아니다. 손님들 웃는 얼굴 보면 힘이 난단다. 소영은 해찬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지요. 해찬아, 내가 옆에 있어줘서 고맙구나. 제가 더 고마워요, 어머니. 궁궐도 마다하고 이 낡은 주막을 지켜줬잖아. 아니에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어머니가 계신 곳이 제 자리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저 멀리 해가 느릿느릿 넘어가고 있었지요. 주막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노을빛에 물들었습니다. 해찬은 생각했지요.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니와 함께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요리사는 값비싼 재료를 쓰는 자가 아니라 정성으로 밥상을 차리는 자라고. 그리고 가장 맛있는 간은 소금도 아니고 간장도 아닌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마음이라고. 해찬과 소영은 그 진리를 평생 지켜냈습니다. 이번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어디서 들으시는지 소감을 남겨보세요.